네, 그다음 저희가 주제로 다뤄봐야 되는 게 손흥정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손흥정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에 대해 가지고 40대였던 그 이제 학부모가 예. 그때 이제 뭐 아동에 대한 그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소를 했었죠. 근데 예. 무려 이제 합의금을 5억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미쳤나 싶은 이제 생각이었는데 예. 이번에 이 학부모가 알고 봤더니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미 1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서 형까지 받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 누구나 범죄 뭐 조금 더해서 그냥 내가 이걸 뺏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멈춰 법을 어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을 어기고 보니까 뭐 징역 무고예요, 무고 예, 심지어. 징역 1년 네.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5억 원을 내놓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공개됐죠. 그 녹취록 공개되고 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거기서 녹취록 걸렸구나 하고 큰일 죄송하다고 났다. 이제 물러나는데 음. 이 인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 더 공세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요함과 약간 좀 좌파 제가 봤을 때 거의 99%의 확률로 이 사람 좌파입니다. 그렇죠. 좌파는 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 음. 삥 뜯고 사는 애들이 좌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이냐면 예. 이게 지금 유죄가 나온 게 무고예요, 무고. 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인입니다, 지인. 네, 지인. 친분이 있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뭐 의도적으로 뭐 사기를 쳤다라는 식으로 네. 손해를 끼쳤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고죄가 지인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감정이 상한다라고 해도 네. 막 그렇게 그냥 좀 거기서 끝내고 말지 뭐 네. 주먹 다툼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형사 소송을 갈 정도는 진짜 이거는 좀 네, 그렇죠. 인간 됨됨이가 좀 잘못된 거 그리고 아닙니까? 무고 같은 걸로 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걸 이재명이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고로 이렇게 형을 받는다는 거는 이 악질적 죄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가짜로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형사 처벌까지 받게끔 만들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지간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 다른 피해자한테 100여 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요함과 이 집요하죠. 뻔뻔스러움과 집요하죠. 이 개구라를 친다는 게 거의 99.99%가 됐습니다. 이거는 좌파다. 좌파죠. 좌파입니다. 거의. 네. 그렇습니다. 좌파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파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100여 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전체 아내한테도 메시지 잘 안 보내요. 서로 각자 사는 거죠, 부부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는데 모르는 다른 피해자한테 100여 차례 다른 사람한테 100여 이거를 차례 1년,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약간 이제 환자죠. 그리고 네. 문자 메시지 하나당 그 음. 글자 수도 많을 겁니다. 꽉꽉 장문으로 꽉꽉 채워서 보냈어요. 읽기 힘들게끔. 네, 그것도 그럼요. 좌파적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에 질려 가지고 음.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제 그 손흥정 감독에 대해 가지고 폭로했던 내용이 손 아카데미의 그 코치, 그러니까 네. 손흥민의 친형이죠. 친형. 친형으로부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좀 맞았다라는 건데 네. 그때 이제 뭐 했던 얘기가 되게 좌파스러운 게 뭐냐면 네.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뭐 고소를 하게 된 이유가 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이런 거 잘합니다. 포장은 너무 잘해. 포장은 잘해요. 항상. 예. 누가 봐도 그냥 돈 받아 처먹기 위해 가지고 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소를 결심했다. 예. 뭔가 용기를 낸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의 이념에 휩싸여 가지고 막 이제 반정부 운동을 한 거를 민주화라고 민주화라고. 그 민주화를 산업화랑 똑같이 동급으로 놓잖아요. 그러면서 니네가 산업화했어? 우린 민주화했어라고 이렇게 우기는 게 바로 좌파. 네,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 민주화라는 건 실체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영국 같은 나라도 영국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 다행이다. 영국도 예전에 산업혁명 시절에 아이들이 막 8살, 5살짜리가 노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나고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인권 유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주 23시간 노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주월 23시간 노동.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여성에 대한 투표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5억 원. 5억 원.
아니 어떻게 5억 원을 요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 아저씨의 해명은 그거였어요. 아 나한테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손흥정 측에서 그냥 이제 합의금만 자꾸 주려고 하니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냥 야 정하게 합의하고 싶으면 야. 5억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더니만 야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습니다. 네. 제가 녹취록 하나 좀 띄워주시면요.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자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얘기인데 합의라고 하면 솔직히 돈 보상 아니냐. 변호사님 말대로 일반 사건이면은 1,500만 원이 가능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손흥정 감독도 유명한 사람 아니냐. 본인들 가치가 1,50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녹취록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근데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왜 자기한테 투영해서 돈을 5억 원을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물론 몇 조 원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더 많이 받는다는 건 되게 어이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게 딱 전형적인 좌파식 사고 방식 좌파의 아닙니까? 사고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한 건 걸렸다 이거지. 아. 진짜 저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영화 웹툰 만화가가 있어요. 주모 씨라고 있는데 주호민. 예, 그 사람이 네. 그 녹음기 들려갖고 지 아들한테 보낸 다음에 그렇죠. 뭐 하나 걸려라. 아 건수 하나 잡아보자. 똑같아요. 지 아들 보낸 것도 뭐 하나 잡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축구에 뭐 관심이 있겠나 이 생각까지 들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한 건 해먹겠다라는 네. 생각이어서 이거 들어보면은 그렇죠. 애당초 자기가 합의라고 하는 건 돈 보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서는 언론 앞에 프레시안이랑 그때 또 인터뷰했었는데 네. 프레시안 앞에서는 아 내가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이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역겹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녹취록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띄워주시면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사과밖에 너무 늦었다.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면 돈밖에 없다. 조금 받고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야 이게 진짜 좌파의 종특을 다 보여줍니다. 좌파들 네. 참 돈 좋아합니다. 전 돈 좋아해요. 우리 네. 이재명 대표님이 돈을 조금만 덜 사랑했으면 여기까지 물리지 않았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렇게 마누라 수발하는 거랑 자기 처먹는 거하고 샴푸 같은 거를 왜 다 공짜로 했을까? 난 그게 정말 너무 돈을 사랑하셔요. 돈을 너무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러니까 대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또 변호사비까지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인데. 그러니까 그걸 왜 민주당에 내죠?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 기부들이네. 민주당이 받아가는데 이걸 변호사비로 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거 무슨.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제일 충격을 줬던 게 이 사람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지금 피해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아들을 팔아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녹취록도 보여주시면 애들은 많이 나와봐야 1,500만 원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손흥정 감독 변호사가 당황해가지고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부모의 정신적 피해가 있다.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이다.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이 여기서 정리하는 거면 5억도 싼 거 아니냐.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래 진짜 그 다음 내용 나오겠지만 네. 아들을 축구 정말 잘하도록 만들라 그랬으면 진짜 뭐 설사 뭐 조금 뭐 과하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아들만 축구 잘하게 해주면 정말 모든 걸 다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솔직히 손흥정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손흥민을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제 이런 분한테 이렇게 해갖고 결국 그 이분이 더 이상 축구 애들을 못 길러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오만 같은 나라한테 축구 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이런 거. 그러니까 좌파들이 많으면 모든 분야가 다 쇠퇴하게 됩니다. 일절 도움이 안 되네요. 일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때가 왔어요. 동서로 갈라야 돼. 그러니까 네온시티 그것처럼 장막을 쫙 쳐가지고 이제 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니 난 장담하는데 얘네들 선택은 자기가 해라. 선택은 안 되지. 그동안 한 언행이 있고 이재명 찍은 거 다 골라갖고 해야지. 아니 이제 장담하는데 좀 있으면 북한이랑 같이 똑같이 형님 아우하고 지낼 걸 아마. 그리고 일로 넘어오려고 길을 쓰고 아마 뇌물까지 줄 거예요. 근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좌파 10명을 만들고 10명에 100명 만들어. 그래서 이쪽도 똑같아지니까 절대 못 넘어. 이 장벽의 높이는 최소한 100m는 돼야 됩니다. 절대 못 넘어. 한국판 장벽. 장벽. 네, 그렇죠. 장벽을 만드는. 네. 이건 절대 통일하면 안 됩니다. 되게 단호하시네요. 저는 안 됩니다. 이것도 통일 문제입니까? 저는 좌파랑은 밥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타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탔을 수 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다른 그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숙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숙소비가 70만 원이래요. 근데 애 둘이서 사는데 네. 애 둘이서 어디서 사냐?
46평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애 둘이서. 그래서 손 아카데미 측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1층을 또 얻어줘가지고 애들이 그 숙박비에 70만 원에 식비랑 간식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46평짜리 아파트에서 애 둘이서 산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들어가서 사고 싶은데요. 네, 70만 원에. 이렇게까지 애들의 복지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 참 어떤 훌륭한 일 하고 손흥민 키워내고 그렇게 했는데 참 좌파 놈 만나갖고 네.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좌파가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인생의 지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이분이 뭐 윤석열을 찍었는데 왜 좌파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찍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음. 행동이 좌파면 좌파인 거지. 아주 좌파 많잖아요. 이게 좌파잖아. 이게 그 뭐 이 사람 좌파 아니면 그 연구과제예요. 허인애나 김남국 같은 네. 애들 봐봐요. 돈 너무 좋아해. 돈을 환장하죠. 그리고 또. 환장하고 맨날 없는 사람 편드는 척하면서 지가 돈을 착복하지. 야, 그 지금 예시에 딱 들어가는 게 바로 정우성입니다. 정우성.